혼식 먹기 운동. 정부는 쌀이 부족한 만큼 다른 잡곡을 먹도록 장려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밥만을 선호하고 보리 등의 잡곡을 천시한 나머지 혼식 먹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천 것들이나 밥에다가 잡곡을 섞어 먹는 거 아님? 때문에 국가는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야 했으니 이때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는 혼식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국의 학교마다 꽁당 보리밥과 같은 동요를 보급하는가 하면 꿀보다도 맛 좋은 꽁당 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보리밥 먹기 홍보를 하기도 했다. 농민들이 힘들게 생산한 보리를 도시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다면 애써 생산한 보람이 없지 않겠어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보리 혼식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969년부터 정부는 아예 매주 수 토요일을 쌀밥을 먹지 않는 무미일로 고시하기도 했다. 쌀 3알에 보리 1알을 먹읍시다. 당시의 대한뉴스다. 온 국민이 혼분식 운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나는 모르세요 나가는 국민들이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특히 온 국민이 쌀 3알에 보리 1알을 외치고 있는 이때 버젓이 쌀을 튀겨 심심풀이로 뻥튀기를 먹는 강심장도 있고 개밥으로 흰 쌀밥을 주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도 나서서 혼식의 과학이니 보리밥 도시락 맛있게 싸려면과 같은 기사 등을 싣고 있었다. 하지만 무미일을 실시했음에도 쌀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박정희는 72년 12월 농림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현재 주 2일의 무미일을 주 5회로 늘리고 벌칙을 강화하여 음식점에도 혼식을 팔도록 하세요. 때문에 이후로 음식점에서도 하얀 쌀밥을 팔지 못하게 된다. 최소한 10% 이상 잡곡을 섞어서 공깃밥을 제공하라는, 위반 시 영업 정지라는. 하지만 너무 까탈스럽게 적용됐던 게 문제였으니 일식집의 생선초밥에도 잡곡을 섞도록 강제했던 것인데 당시 일본인 관광객들이 잡곡이 섞인 스시에 기겁을 하자 70년대 일본 관광객의 모습이다. 유독 30대에서 50대의 남성들이 많았다. 관광협회는 1973년 초 보리로 만든 스시를 들고 농림부 장관을 찾아가 이렇게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였다. 이게 생선초밥입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분식 먹기 운동. 밀가루 소비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물자 탓에 크게 늘어나서 밥과 국 위주였던 우리의 밥상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쌀밥만을 중시하는 습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쌀 소비를 밀 소비로 돌리기 위한 여러가지 분식 먹기 캠페인을 거행해야만 했으니 수토요일로 공식화된 무미일 중에서도 매주 수요일은 분식의 날이라고 해서 빵이나 국수 등을 먹도록 적극 장려했다. 당시 명목상의 취지는 식생활 개선이었다. 1963년의 홍보 뉴스이다. 농림부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도시락 대신 우유 한 병, 빵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취급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100%여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1969년의 홍보 뉴스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국수를 마련해서 하루 한 끼니 분식을 권했다고 해서 입맛살을 찌푸릴 남편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게다가 쌀이 부족한 영양소나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비타민을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분식 섭취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밀가루 소비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킨 것은 뭐니뭐니 해도 63년에 처음 생산된 라면이었다. 라면은 독특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얻으며 가정은 물론 산업체와 군대 끼니거리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책을 따르려고 지나치게 오버하던 교사들도 있었으니 수필과 이승호의 얘기다. 70년대 초반 제2초등학교 5학년 시절 담임 선생은 이런 말까지 했다. 서양 사람이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것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어서 그렇다. 그러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쌀밥을 먹으면 미개한 것이고 밀가루를 먹으면 문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나섰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요. 사실 쌀이 밀가루보다 훌륭하댔어요. 담임 선생님 말은 다 거짓이래요. 그러자 반 아이들은 다 놀랬다. 분노한 선생은 그 녀석을 매우 쳤다.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말이다. 임마, 네 아버지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도시락 검사. 70년대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시락을 일일이 검사를 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권장 혼식률은 30%였지만 학교마다 과잉 충성 때문에 그 기준치가 달랐다. 당시 도시락 검사의 모습이다. 동아일보 1976년 6월 12일자 기사이다. 학생 도시락 혼분식 과잉 단속, 성적의 반영, 처벌까지. A 여중의 경우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도시락을 일제히 검사. 잡곡을 50% 이상 섞지 않은 학생은 일주일 동안 실내 청소를 시키고 해당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이행각서를 쓰게 하고 있다. B 여중에서도 담임교사가 매일 도시락 점검을 하여 이행이 안 된 학생은 도덕 성적에 반영시키고 있었다. C학교와 D여중에서는 학생들의 혼식 성적을 통지서에 기입, 부모의 확인 도장을 받아오게 하고 있으며 E여고에서는 학급별 혼식 이행 통계를 작성, 잡곡을 가장 많이 섞는 학급에 대해 표창을 하고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학생들은 혼식 불이행자로 간주, 교실 청소 등의 벌을 주었다. F국교의 경우에는 혼식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불이행 학생들의 도시락을 압수하기도 했으며 극빈 학생으로 점심을 갖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불이행자로 간주, 어린이들에게 열등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아침에 밥 안 칠 때 보리쌀 섞는 걸 깜빡했다. 안 하던 짓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더니 꼼짝없이 손바닥을 맞게 생겼다.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게 무슨 창피인가. 그런데 얌전하기만 한 짝꿍 은경이가 자기 도시락에 보리를 내 도시락으로 옮기자고 했다. 나는 얼씨구나 하고 은경이 도시락에 보리를 내 도시락으로 옮겼다. 도시락 검사 때 들킬까봐 가슴이 콩닥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범인을 조사하는 형사처럼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보리가 너무 적은데? 밥을 뒤집어봐.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은경이의 가는 한숨소리도 파르르 들려왔다. 그렇게 진실은 홀랑 밝혀졌다. 은경이와 나는 손바닥을 3대씩 맞았다. 우리는 손바닥을 맞고도 유리창 청소를 하라는 벌을 덤으로 받았다. 수필가 이승호 씨는 70년대의 도시락 검사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1976년 서울 Y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다. 어머니가 그날 아침 깜빡해서 쌀밥을 짓는 실수를 했다. 그런데 하필 공포의 훈육 주임이 직접 우리 반에 왕림했다. 그리고 내 도시락에 흰 쌀밥을 보더니 나를 매우 쳤다.
한 10분간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말이다. 이 애국심이라곤 코딱지만큼도 없는 놈. 나라 걱정 하나도 안 하는 놈.